단종은 어떻게 삼촌세조에게 죽임을 당했나 찌네. 완연해진 봄 날씨에 캠핑을 많이 즐기는 요즘. 우리 조상들도 운치를 즐기러 캠핑을 떠났었다. 요즘도 어마어마하게 챙겨야 하는 캠핑 장비. 조선시대에도 택승정을 가지고 경치를 보러 갈 때 챙기는 짐만 20가지. 지금으로부터 567년 전 1457년 치무라미 감도는 궁궐 안삼촌이 자신을 죽였으면 좋겠다며 절규하는 오늘의 인물. 삼촌 때문에 자신의 측근들이 다치는 것은 더 보기가 힘들다는 것. 수양대군인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어린 조카 조선 제육대왕. 단종 12살의 즉위에 17세에 사망한 단종 즉위한 지 3년 만에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은 단종. 그런데 너무나도 미스터리한 단종의 죽음에 관련된 기록. 삼촌 세조에 의해 자신의 측근들이 죽어나가자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단종 죽음에 관해 퍼진 해괴한 소문들.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 갖은 수모를 겪어온 단종 그의 죽음엔 놀라운 의혹이 있다. 단종의 죽음 뒤에는 삼촌 세조가 있었다는 괴담. 단종은 대체 어떻게 유배지에서 목숨을 잃었을까? 단종은 정말 삼촌 세조에게 죽임을 당했나? 12살 어린 나이에 즉위해 17살의 목숨을 빼앗긴 단종. 파란만장했던 단종의 일생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 조선 건국 이래 단종은 유례 없었던 역대급 정통성을 지닌 왕. 조선 초 단종이 더욱 특별한 왕이었던 이유. 심지어 문종이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던 단종. 조선 최초의 적장자 마이너스 적장손 왕이 계승이었던 것. 손자 사랑이 무척이나 지극했던 할아버지. 세종이 단종을 업어가며 어와둥둥 사랑으로 키웠을 정도. 그런데 그저 순탄하게 살 줄 알았던 단종의 인생에 닥친 불행. 1452년 5월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사망하고 만 것 불과 12살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만 단종. 단종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더 크게 다가왔던 이유. 한마디로 12살의 어린 단종을 보호해줄 왕실에 큰 어른이 없다는 문제 뒤이어 할아버지. 세종이 사망한 뒤 아버지 문종마저 잃은 것.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 하나 없이 왕위를 잇게 된 12살 단종. 하지만 오랜 시간 슬퍼할 겨를이 없었던 단종. 단종은 문종이 사망하고 5일째가 되던 1452년 5월 18일. 조선 건국 이래 10대의 왕위에 오른 건 전례 없었던 일. 임종 직전 문종이 남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도화선이 된다. 문종이 어떤 신하에게 단종을 챙겨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 무려 4명의 임금을 모시며 조선 초 중역을 맡은 신하. 단종이 좋아했던 인물이자 믿고 따르는 몇 안 되는 신하. 임금이 임종 때 세자나 신임하는 신하들에게 뒤지를 부탁하는 고명 김종선은 문종의 유언을 직접 들은 고명 대신 중 하나였던 것. 갑작스런 즉위로 불안할 단종에게 김종선은 의지할 유일한 어른이었을 것. 어느 날 단종에게 문서가 올라오는데 그 안에 단종이 처한 냉혹한 현실이. 보통 인사를 낙점할 때 대신들이 대략 3명 정도를 추린 다음 그 이름을 문서에 적어 올렸던 조선왕이 보기 전에 이미 노란 표식인 황표가 붙어 있는데 김종서와 대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선별하기 위해 미리 표식을 붙여둔 것. 자신이 처한 정치 현실을 피부로 느꼈을 단종. 그러나 의지할 사람은 김종서뿐이기에 그저 모든 걸 받아들여야 했을 것. 김종서와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긴다. 단종의 변신? 신하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단종. 단종 즉위 약 한 달 후 단종을 찾아온 사원부 관리들 국내의 불당을 허물자고 제안한 것. 이때 단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 지엄한 왕의 모습을 보이며 신하들의 의견에 반대한 단종. 자신들을 무조건 따를 거라고 생각한 신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 세종의 적자 혈통 철저하고 우수한 후계자 교육을 받아왔을 단종. 배운 것과 달리 허수아비 왕 같은 자신의 처지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듯 적장자였던 단종. 세손 마이너스 세자 시절을 거치며 왕의 역량을 자연히 체화해온 단종. 단종이 만약 왕위를 이어갔다면 평균 이상의 업적을 쌓았을 것. 그런데 단종을 고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다. 조선의 왕이 즉위하면 명나라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 했던 당시. 처음으로 명나라의 왕실을 대표해 예를 갖추는 엄중한 일. 이처럼 중대한 고명사헌사의 대신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 단종의 고민을 해결해줄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군가 고명사헌사에 자원한 건 나는 관직도 없으니 먼 길을 떠나도 괜찮을 것이오. 고된 고명사헌사에 자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종실을 대표하는 일이니 내가 쪽가를 위해 가겠습니다. 신하인 김종서와는 달리 단종의 핏줄인 수양대군, 삼촌 수양대군이 자원한 것을 보고 고마우면서도 놀랐을 단종. 문종 즉위 후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고명사헌사의 자원에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 했던 것. 정치적 야심이 큰 수양대군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던 신하들. 수양대군이 조선 왕실의 대표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 신하들의 반대에도 고명사헌사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수양대군. 명나라에 다녀온 후 종친과 조정에서 다시 입지를 다지게 된 수양대군. 1452년 수양대군 고명사헌사로 명나라 파견. 그 후 1453년 5월 17일 어느 날 갑자기 단종을 찾아온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쿠콘을 제안한 것. 단종은 13살이 될 때까지 중전을 들이지 않고 있던 상황.
큐. 수양대군의 혼인 제안을 듣고 단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A. 선왕이 죽고 3년간 결혼하지 않았던 조선 왕실. 문종의 3년상을 치르는 중. 수양대군의 제안에 난색을 표한 단종 문종의 3년상 대의에 어긋난다며 수양대군의 제안을 거절한 단종 자신의 후사를 걱정해주는 수양대군에 대한 경계심을 늦췄을지도. 삼촌 수양대군 이외에도 단종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가 있다. 단종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친누나 경혜공주 단종은 하나뿐인 친누나에게 의지하며 경혜공주 집에 자주 머물렀을 정도. 그런데 단종의 운명을 뒤흔드는 비극이 일어나는 데-1453년 10월 10일. 어김없이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단종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문박 경혜공주의 집에 들이닥친 수양대군. 늦은 밤 김종서를 찾아온 수양대군. 고명 대신 김종서가 제거되고 단종의 비극이 시작된 사건. 갑자기 경혜공주의 집에 들이닥쳤던 수양대군 단종에게 신하들을 입궐시키고 왕명을 인증하는 명패를 요구한 수양대군. 수양대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단종 대신 중 핵심 인물이 사라진 것. 김종서를 죽인 삼촌 수양대군을 보며 공포감마저 느꼈을 단종.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단종. 큐. 단종은 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A. 수양대군의 야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단종이 안심할 만큼 관료와 종친 지지 세력이 충분했던 상황. 게다가 고명사은사부터 국군까지 겉으로는 단종을 포피라는 모습을 보인 수양대군. 수양대군에 대한 경계를 늦췄기에 개우정난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개우정난으로 조선 조정의 핵심이 된 수양대군. 큐. 종친들도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A. 종친은 종친부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관직은 매우 이례적인 것. 수양대군이 쿠데타로 조정을 장악했다는 증거이기도. 단종은 개우정난으로 신하들과 권력을 모두 잃은 상황. 수양대군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워하며 지냈을 단종. 그런데 개우정난 3개월 후 1454년 1월 왕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며 숨죽여 지내는 단종에게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양대군이 또 한 번 찾아온다. 단종을 찾아온 수양대군이 묘한 제안을 한다. 또다시 단종의 국혼을 추진한 수양대군. 단종의 허가 없이 왕비 간택령까지 내린 뒤 책봉까지 진행한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단종의 결혼마저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한 것. 어차피 치러야 할 국혼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주도하는 게 낫겠다. 판단한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단종의 국혼을 직접 주도해 외척 세력의 형성을 차단하려 한 것. 수양대군 본인이 단종의 보호자임을 보이려는 의도. 간택된 왕비를 보면 수양대군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수양대군이 선택한 단종의 왕비는 정순왕후.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윤수는 수양대군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것.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더욱 각별했던 단종과 정순왕후. 정순왕후가 중전이 될 때 단종의 현 상황을 알았을 것. 아내를 지킬 힘이 없어 정순왕후에게 미안했을 단종. 수양대군의 권유로 결혼하기는 했지만 단종과 정순왕후의 사이는 실제로 나쁘지 않았다.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견뎌내고자 했을 단종과 정순왕후 두 사람. 그런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수양대군에 관한 수상한 이야기가 거리 곳곳에 퍼지기 시작. 개우정난 이후 수양대군을 둘러싼 소문의 정체는 백성들 사이에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린다는 소문이 퍼지는 상황. 단종이 수양대군에 관한 놀라운 포고문을 발표한다. 단종은 수양대군을 옹호하며 사람들에게 이간하지 말라고 한 것. 그런데 단종의 포고문 속에는 수양대군이 놀랄 말이 적혀 있었는데 무왕이 죽은 뒤 어린 조카 성왕이 즉위하자 섭정을 시작한 삼촌 주공. 혼란을 틈타 일어난 관체에 난 반란을 진압하며 성왕을 지켜낸 주공. 반란 진압 후 7년 동안 어린 성왕을 포피란 주공은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난다. 삼촌 수양대군을 주공에 비유한 단종. 단종은 수양대군이 주나라 주공처럼 행동하길 원했던 것. 수양대군에게 주공처럼 자신을 포피라고 왕위를 탐하지 말라는 선언이었을지도. 단종 포고문을 통해 수양대군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다. 그런데 간신히 버티던 단종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1455년 어느 날 경복궁 어전. 단종은 무슨 이유로 화를 내는 것일까?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혜빈양씨. 혜빈양씨를 제거하셔야 하옵니다. 죽은 사람이 역모로 엮이며 단종이 받았을 압박감. 약 3개월 후 1455년 6월 11일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긴다고 선언한 단종. 큐. 왜 왕위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단종이 스스로 물러난 것일까? A. 단종의 양위는 혜빈양씨나 금성대군과 같이 자신을 보호해주던 사람들의 처벌이 임박하자 수양대군이 원하는 왕위를 내줌으로써 측근들의 숙청을 막으려 했던 것. 단종이 옥세를 넘긴 날 즉위한 세조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간 단종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역모로 의심된 단종의 주변인을 모조리 처벌한 세조. 단종의 선의에도 혜빈양씨, 금성대군, 정종이 유배된 것. 창덕궁에 있는 단종을 세조가 계속 찾아오는데 단종을 챙기겠다며 연애를 연 세조. 상황인 단종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 당시로선 당연한 도리 단종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전국을 안정시킬 의도도 있었을 것. 그런데 상황이 되고 약 1년 뒤 단종에게 들려온 충격적 소식. 성산문, 파팽년 등 집현전 출신 관료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단 것.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났는데 문신 중에 한 명인 김질의 배신으로 실패로 돌아간 계획. 사육신들이 세조를 몰아내려 계획을 세우다 들키고 만 것. 신문 중 나온 어떤 말 때문에 단종을 위기에 처하는데 대도자는 칼. 큐. 단종이 영모를 사주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A. 조금은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 무력감의 저항을 포기하고 선택한 양이 뒤늦게 복위를 꾸민 점이 의문. 실제로 세조실록대로 단종이 영모를 꾸몄을지라도 해당 증언은 고진 고문 끝에 만들어낸 증거에 가까울 것. 1년 뒤 1457년 6월 또다시 세조에게 전해진 영모 소식. 이번에는 단종의 장인이자 세조의 친구 송현수의 영모 망설임 없이 곧바로 조사를 명령한 세조. 그리고 단종에게 내린 어명. 상황에서 강등되어 유배형에 처해진 단종. 이제 모든 지위를 잃고 곁에 정순왕후만 남게 된 단종. 단종의 가슴 아픈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영월 유배길에 나선 단종. 유배지에 함께 갈 수 없던 단종과 정순왕후 17세와 18세 20살도 안 된 두 남녀가 겪은 생이별. 단종과 정순왕후가 이별한 실제 장소가 있다. 도심 속 시원한 물줄기가 뻗은 곳. 청계천 유배지로 향하는 단종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나온 정순왕후. 다리에서의 마지막 만남 후 영영 서로를 못 보게 된 두 사람 영원히 건널도 다리교 영동교가 있는 종로구에서는 매년 봄 두 사람의 이별을 기리는 문화제를 열고 있다. 궁 밖에서의 정순왕후의 삶. 바로 이 장소에서 폐위된 정순왕후가 어떤 일을 한 것. 옷을 염색하는 굳은 일까지 한 정순왕후. 염료로 옷에 물을 들이느라 자주색이 되었던 샘물 자주동천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고된 일을 하며 지낸 것. 궁핍한 평연의 정순왕후를 위해 몰래 집에 음식을 두고 간 여인들. 감시를 피하며 돕기 위해 남자 출입을 막은 채소시장을 만들기도. 정순왕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여인시장 초창기에는 힘들었을 수도. 추후 상황이 좋아졌을 것. 유배간 단종은 어디서 지냈을까? 섬처럼 둘러싼 강물과 뒤쪽의 가파른 산. 강과 산으로 막혀 도망칠 수 없는 유배지 청령포에 단종을 위로해준 말동무가 있었다. 청령포에 남아있는 단종의 친구 관음송. 단종의 애처로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울음도 들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볼관 소리음. 관음송의 기둥 사이에 앉아 정순왕후를 생각하며 울던 일화까지. 그런데 간신히 유배지에 적응하던 중 갑자기 청령포를 떠나게 된 단종. 유배 2개월 만에 청령포가 홍수로 물에 잠긴 것. 정든 관음송을 두고 새 유배지로 이동해야 했던 단종. 결국 단종은 유배 2개월 만에 홍수를 피해 영월 관하에 있는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관풍원 정자에 앉아 심정을 담아 시를 쓴 단종. 시의 제목 자규시. 소쩍새가 마치 나의 울음소리 같아서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던 단종의 심정. 단종의 유배 생활 중 조선 조정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또 다시 시작된 단종 복위 운동. 이번 영모의 주모자는 영주에서 유배 중인 금성대군.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 발칵된 것. 과연 이번에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 금성대군과 단종에 대한 처벌이 거론됐지만 이를 윤허하지 않은 세조. 단종의 큰할아버지 양녕대군이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벌을 주장. 양녕대군은 종친 가운데 가장 큰 어른인데 이미 수양대군 세조 편에 서서 철저하게 세조의 안전과 보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 신하들의 끊임없는 고변에도 세조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예상외로 계속 단종을 두둔하는 세조. 단종을 향한 마지막 양심이었을까? 유배지에 있던 단종에 대한 뜻밖의 소식이 올라오는데 세조가 단종의 측근을 죽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된 것.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피어나기 시작한 수많은 의혹. 세조실록 이외에 또 다른 죽음에 관한 기록이. 세조가 사약을 내려 단종을 죽였다고 기록된 것 비슷하면서도 묘한 기록이 있다. 차마 왕이었던 단종에게 사약을 건네지 못하던 금부도사. 그때 단종을 모시던 하인 하나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 것. 심지어 야사인 연려실기술에는 이런 기록까지 있는데 단종을 모시던 하인이 큰 상을 받은 마음에 단종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기록실록에 남아있는 기록과는 달리 야사를 보면 단종 죽음의 배후에 세조가 있다는 의심은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단종의 죽음에 대한 설이 많은 이유는 어린 왕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 사육신과 단종이 복권됨에 따라 백성들이 더욱 단종을 안타깝게 여긴 것. 단종의 죽음에 큰 슬픔에 빠진 한 사람. 궁궐에서 쫓겨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던 정순왕후. 글 속에 남아있는 작은 석봉은 동쪽 산봉우리 동망봉을 뜻한다. 궐에서 쫓겨난 뒤 정순왕후가 살았던 정업원 그 뒷산에 있는 동망봉. 매일같이 동망봉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홀로 슬픔을 삼킨 정순왕후.
81세까지 60년 가까이 혼자였던 정순왕후. 오랜 시간 회자되어 온 단종의 죽음, 사람들이 그의 억울함을 달래고 싶었던 게 아닐까.